안녕하세요. 행복을 읽어주는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메모리크래프트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가 우리의 소득 수준과 건강을 악화시켰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이 사회과학자들은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과 후에 다양한 이 사회심리적 요인들이 어떤 변화를 보였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가 금메달을 땄다 또는 따지 못했다 이런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후에 행복이 어떻게 변했는가, 또 야구 경기에서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거나 진 후에, 또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당의 후보가 정치적인 선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한 전후, 이런 다양한 이 사회심리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행복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비슷해요.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기 전과 후에 사람들의 행복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죠. 그리고 이런 행복의 변화 이전에 다양한 사회심리적인 요소들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그 소득 수준, 오늘 또 살펴볼 건강, 이런 게 다 사회심리적 요소들이거든요. 이런 요소들 자체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것에도 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요,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과 후에 소득, 건강 문제, 친구의 수, 뭐 혼인자의 수, 실업자 수 등등 이런 변수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어떤 이벤트가 벌어지기 딱 그 기준으로 해서 전, 후, 이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특정한 아주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아니면은 변화가 없는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이 세계행복보고서, 그 중에서도 이제 코로나19 특집이라고 할 수 있는 2021년 세계행복보고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보고서에서도 이 코로나19라는 이벤트가 발생하기 전과 후에 우리 사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것에 한번 주목을 해봤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작성한 이 세계행복보고서, 이 보고서 안에서 다양한 요소들을 심리학자들이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가계소득과 건강에 미치는 효과에만 한번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계소득은요,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에 비해서 수치상으로는 감소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막대 그래프가 여기가 0점이거든요. 이 0점보다 올라가면 높아진 거고 내려가면은 이제 악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가했고 감소했고, 여기도 이제 인크리스, 디크리스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여기서 이제 색깔이 이렇게 좀 회색 비슷하게, 이렇게 음영이 그냥 들어가 있는 거, 어떤 특정한 색깔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는 이런 막대 그래프는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은 일단 뭐 큰 틀에서 볼 때는 감소하긴 감소했는데 통계적으로는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차 범위라는 그런 용어들 아시죠? 그 오차 범위 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기 그 전 시기와 가계소득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것을 만약에 근거로 해서 코로나19가 전 세계인의 가계소득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하우스홀드 인컴에 미친 영향이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사실 타당하진 않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 간의 접촉을 피하게 되면서 아주 일시적으로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뭐 이 관광업계, 여행업계 이런 종사자분들 아주 일시적으로라도 사람을 이렇게 피하게 되면서 실업 상태에 놓였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직업을 다시 얻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아마 해야 했을 거예요. 이거 자체가 시간을 들이고 비용을 들이는 일이죠. 또 구직 활동 과정에서 이직, 그러니까 같은 직종의 다른 직업을 구하는 거, 이거라거나 더 심하게는 전직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예 원래 하던 일이 아니라 다른 직종의 일을 하게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뭐 아르바이트와 같은 이 안정적이지 않은 일을 2개, 3개 하면서 그냥 버텨내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낮에는 막 마스크 제조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을 하셨을 수도 있죠.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이런 우여곡절과 변화, 이 적응 과정들이 그러니까 다 있으셨을 텐데, 이 적응 과정과 변화,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리고 소득을 회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점, 코로나19가 이미 발발한 지 거의 이제 2년, 1년 6개월 넘게 이렇게 지난 이 시점에 와서는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 숫자적으로만 봤을 때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보다 소득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뿐이죠. 그러니까 이 통계 수치 자체, 이 숫자 자체가 그동안에 있었던 우여곡절과 변화, 적응 과정 이런 모든 고충을 다 헤아리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런 숫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득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묵묵부답입니다. 이직을 하셨는지 또 전직을 하셨는지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텐데. 그리고 이 아르바이트를 정말 그러니까 비정규직이죠. 이 비정규직을 여러 개를 하면서 또 이 고충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알지는 못해요. 말 그대로 숫자상으로는 변화가 없다면.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해주기 위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질적인 연구. 우리 사회의 변화의 양, 퀀터티만 연구하는 게 아니라 퀄러티의 변화가 이 퀄리테이티브 스터디를 해서 이 퀄리티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볼 필요가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양적인 연구는 질적인 연구로 보완될 필요가 있고 질적인 연구는 양적인 연구에 또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상호 좀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지금 예를 들면 이 직업의 구조가 비정규직의 부분이 더 커졌는지 작았는지는 이 소득 자체만 보고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자, 다음은 이제 이 건강 문제인데요. 헬스 프로블럼입니다. 이거는 이 측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어제를 기준으로 기침,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고열, 두통, 설사, 복통, 또 구토, 어깨 결림, 어지러움, 메스꺼움 등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어제 기침을 경험했습니까? 또 콧물을 경험했습니까? 재채기가 나왔습니까? 가려움증이 있었습니까? 고열이 있었습니까? 두통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경험을 했으면 yes라고 응답하고요. 아니면 no라고 응답해요. 그래서 yes는 1점이고 no는 0점입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을 이제 종합한 다음에 그러니까 1점인 것들은 이제 카운트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문항수로 나누어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0과 1 사이 어떤 값이 나오겠고 1에 가까울수록 건강 문제가 많았다는 뜻이고 0에 가까울수록 건강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표값으로 활용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인덱스 스코어라고 불러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 문제는요, 여러분 약간 의외라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 코로나19를 기준으로 했을 때 코로나19에 비해서 감소했어요. 코로나19 전보다 오히려 건강 문제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헬스 프로블럼이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오히려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뭐 기침, 콧물, 재채기, 가려움증, 고열, 두통, 설사, 복통, 구토, 어깨결림, 뭐 어지러움, 메스꺼움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전에 비해서 경험을 사람들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회색조에 음영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게 이제 색이 들어가 있죠. 이게 색이 들어가 있고 여기 사실 이렇게 별이 붙어 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얘기고 또 별이 3개나 붙어 있다는 거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차이였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그래서 건강 문제는 줄었어요. 이거는 의미 있게 감소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상황에서도 개인의 건강 문제는 오히려 감소했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제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왜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늘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미세먼지와의 접촉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사실 미세먼지가 우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말 미세한 요인이었거든요. 근데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었죠. 또 이 봄철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꽃가루 같은 거,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 영향력을 좀 덜 받은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면서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와의 접촉도 줄어든 거죠. 그다음에 코로나19 이후에 사람들이 이제 이 손 씻기, 손을 올바로 씻는 법. 그래서 막 그냥 물로만 치익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비누질을 한 10초간 이렇게 골고루 잘 한 다음에 또 이제 15초 이상 반드시 씻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런 캠페인도 하면서 사람들이 손 씻기의 중요성을 많이 알게 됐고 또 그러니까 손을 잘 씻었던 사람들은 저 잘 씻게 됐고 손을 잘 안 씻었던 사람들도 이제 또 잘 씻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여러분 잘 모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또 손을 그렇게 잘 이렇게 씻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왔었는데 그분들도 코로나19로 인해서는 이제 계속 이제 손을 또 잘 씻으신 거예요. 과거로 인해서 이 손 때문에 옮는 이 바이러스, 병균, 이 손에 있던 이 병균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또 전염되는 이런 질병들이 감소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되게 깨끗이 청소하는 경우도 늘어났어요. 또 이렇게 소독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전체적인 이 위생 수준이 좋아졌습니다. 또 요즘에 막 자기 핸드폰 이렇게 알코올 솜으로 막 이렇게 닦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이런 모든 요소들이 합쳐져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 문제는 감소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 같은 심리학자들 이런 거 참 재밌어 하거든요. 이렇게 재미있고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사회적인 요인들, 사회심리적인 요인들, 그 중에서도 소득과 건강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읽어준 인지심리학자, 행복일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